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경제학 챕터 17장 과점 우리 4번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멕시코의 교역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5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여라. 여러분 지금 게임 이론 같이 이렇게 모형이 나와 있어요. 게임 이론이 이렇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기자가 있어야 돼요.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플레이어에 따른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따른 보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페이오프라고 하죠. 자, 여기에 보시면 경기자는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두 국가가 있죠. 하나는 미국과 여기 보시면 멕시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있습니까? 예, 두 개의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 낮은 관세, 높은 관세 이렇게 있고요. 그에 따른 보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5월 전략이다 라고 하면요. 이 5월 전략은 더미넌트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던 상관없이야.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이렇게요. 우리 뒤에 내쉬균형이 나오게 되는데 내쉬균형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전략이 뭐라고 주어졌다는 가정하에서 이 조건부 최선이고 이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던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가장 최선이 돼요. 사실 이제 내쉬균형 찾는 방식으로 한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체크가 어느 한 방향에 있으면 그게 바로 5월 전략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멕시코의 선택을 볼까요? 미국이 낮은 관세를 선택했다 할게. 그럼 멕시코가 낮은 관세면 250억인데 높은 관세면 300억 달러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칠게요. 그 상대방의 전략에 대응해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미국이 높은 관세를 하게 되면 멕시코가 낮은 관세면 100억인데 높은 관세면 200억이야. 200억이 더 크죠? 예. 그러니까 이 꼭세 체크한 거 보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던 상관없이 멕시코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미국 볼까요? 멕시코가 낮은 관세의 전략을 사용하면 미국이 낮은 관세면 250억인데 높은 관세면 300억이야. 300억이 더 크네. 동그라미. 멕시코가 높은 관세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낮은 관세면 미국은 100억인데 높은 관세면 200억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미국은 무조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자,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자신의 최선의 전략은 미국과 멕시코 모두 어떻게 된다? 높은 관세 전략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때 보수는 어떻게 된다? 여기 보시면 200억 달러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B번 문제 볼게요. 내쉬균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내쉬균형이라는 것은 존 내시라는 학자가 non-cooperative, 비협조적인 게임에서 자신의 최선의 선택을 찾는 것,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서. 자, 그래서 어떤 균형이라는 것은 그 상태에 주어졌을 때 더 이상 변할 요인이 없는 건데 상대방의 전략이 뭐라고 주어졌다는 가정하에서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가위바위보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주먹을 냈다, 주먹을 낼 것 같다라는 게 보여. 그러면 주먹을 낼 거라는 전제하에서는 나는 보자기를 내는 게 뭐 이 승리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요, 우리 앞에 한 거로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 이 동그라미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바로 내쉬균형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5월 전략 균형과 내쉬균형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쉬균형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서 거기에 전략에 대응하여 나의 최선의 전략을 찾는 거다. 예,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역시 마찬가지야. 예, 여기 둘 다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200억 달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B번까지 그렇게 구했고요.
자, C번은요. 93년도 미국 의회는 미국과 멕시코가 동시에 무역 장벽을 낮추도록 지금 어디가 균형이었냐면 여기가 바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했단 말이야. 자, 여기서 나프타라고 하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비준했다고 합니다. 그럼 둘 다 관세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돼? 윤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에와 나와 있는 앞과 같은 보수 체계가 이 협약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렇지. 만약에 보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둘 다 낮은 관세를 책정하게 되면은요. 미국과 멕시코 모두 250억, 25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나프타를 체결하게 되면 두 나라 모두 윈윈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나프타를 체결하게 되는 이런 보수가 협약이 정당화를 갖게 됩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D번 볼게요. 자, D번은요. 교육의 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앞에 보상 행렬이 각국의 경제적 후생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세를 이렇게 낮추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관세가 낮으니까 수입 물건의 가격이 싸지겠죠. 자,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는 좋아지지. 그래서 소비자의 잉여는 약간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는 슬퍼집니다. 왜요? 경쟁자가 더 싼 물건으로 많이 오게 되니까 잉여는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관세 수입을 낮추게 되는 거니까 뭐 그래프를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전 안 할게요. 그래프 이렇게 그렸을 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있었는데 관세가 이렇게 있던 걸 관세를 이렇게 낮춘 걸로 보시면 돼. 이게 이제 월드 가격이야. 색깔 맞춰요. 안 맞춰도 되겠지만.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거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관세 가격을 낮추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게 여기서 보시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다가 이제 낮은 관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을 더 줄이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정부의 관세 수입은 사실 봐야지. 이전에는 관세 수입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는 관세 수입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거래량 자체가 어떻게 돼? 수입량 자체가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정부의 관세 수입은 증가할 수 있지만 적게 늘어나면 정부의 관세 수입은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세 수입은 그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부의 잉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 잉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더하잖아. 다 더한 측면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득이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인 총잉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소비자 잉여가 굉장히 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고요. 정리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5번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